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기리 씨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전민기 팀장도 프리랜서죠? 프리가 됐습니다. 그쵸? 3개월 전에 회사를 나왔어요. 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함께하면서 계약서를 썼을 테고 네. 좀 유심히 보셨어요? 어때요? 아,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글도 길고 네. 그래서 잘 못 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깁니다, 보통. 그러면 이 산재보험이라는 건 좀 가입했습니까? 아, 산재보험이 제가 예. 이게 가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하긴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리도 자세히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회사 있을 때는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프리랜서 하니까 사실 산재보험을 가입할 곳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네. 자, 그래도 임주혜 변호사는 현재 직장에 또 소속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다가 뭔가 산재와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긴다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예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또 이 회사에게 산재 처리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돼요. 네. 그렇죠. 방송하다 마음 다쳐도 안 됩니까? 아, 마음 다친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나는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할 수 있냐 없냐 우리 기리 씨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지금 내가 근로자냐 아니냐, 내가 어딘가 속해 있는 그래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이제 직업의 형태가 다양해져서 뭐 직장인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프리랜서, 뭐 특별 고용직도 있고 뭐 특수 고용직 뭐 다양하게 좀 넘쳐나는 시대인데 법적으로 어떤 경우는 산재가 적용된다고 어떤 때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 바로 이 산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 우리 음악교실 이사가예요? 아니야, 교실이 낡아서 멋지게 인테리어 하려는 거야. 아, 진짜요? 아, 신난다. 우리 민기 같이 짐 좀 싸줄 거지? 어머, 큰일 날 소리. 이삿짐은 이삿짐 센터에 아시면서? 그래. 근데 아저씨 올 때 됐는데 아직 안 오시네? 그다음엔 김기리 씨 신문. 아, 여기요. 아니, 아저씨가 혹시 오늘 짐 날라요? 근데 너무 매가리가 없어 보인다. 아저씨가 겉은 이래봬도 힘은 장사거든 본래 저 알통 이두박근 끝내주지. 뭐 생각보단 괜찮네요. 아, 먼저 피아노 밖에다가 좀 빼야 되는데 아이고 좀 이 피아노 드실 수 있겠어요? 아, 이 회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자, 들린다. 와, 아저씨 의외로 천하장사다. 아이고 이성경 아저씨, 아니 젊은 아저씨가 이걸 어떻게? 민기야 빨리 119. 저 여보세요. 개인 용달하는 김기리 씨. 네, 그런데 누구? 예, 여기 근로복지공단인데요. 산재 신청하셨던데 김기리 씨는 해당이 안 돼서 연락드렸어요. 왜 안 돼요? 저 분명히 된다고 들었는데. 아, 네. 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모 기업에서 의뢰받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고 일하신 거잖아요. 김기리 씨는 개인 사업자인 거지 근로자가 아니세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내가 직접 학교와 거래한 것도 아니고 땡땡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근로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글쎄요. 어쨌든 저 근로자는 아니라서 산재 적용은 불가하니까 그리 아세요. 아니, 저기요, 병원비에 앞으로 한참 동안 일도 못 하는데 나 어떻게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아, 형아 같은 아저씨 걱정 마요. 내 생각에는 법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럴까? 근데 넌 여기 왜 있니? 그러게요. 갑자기 이 아이는 왜 아저씨를 왜 따라다니죠? 병문안 갔을까요? 대본이 너무 미스테리한데요? 갑자기 나타났네요. 저도 왜 거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고맙네요. 옆에서 그런 것도 신경도 써주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말이죠. 모 업체가 이제 짐을 나르는데 개인 용달하는 분을 쓴 겁니다. 예, 근데 피아노에 깔려서 사고가 났고 이게 실제 사건이라면 굉장히 큰 사고죠? 아,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볍게 좀 각색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크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에요. 그 A씨가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 옮기다가 예. 깔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게 됩니다. 그 A씨가 평소 화물차로 이 이삿짐을 운송하는 그 개인 사업자였는데 이날은 이제 다른 회사로부터
이 피아노를 옮겨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아유 이거를 저희가 몰랐네요. 알고 했으면 이거 조금 무게감이 실리게 연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예. 저희는 이제 재연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 그랜드 피아노였다면은 뭐 무게가 뭐 한 200kg, 300kg는 넘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까지 갔다는 거죠. 이거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B 씨께서 근로복지공단에 A 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하고 장례 비용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이제 거부를 당합니다. 이 A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얼핏 들으니까 A 씨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 말대로 근로자로 보기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난 거죠? 그렇죠. 앞서 우리가 이제 각색해본 내용에서도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지금 찬정이 되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옮기는 이런 짐들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체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사업자인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라 근로자성이 없다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처분을 안 해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 사실 A 씨는 일을 해달라고 한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근로자로 어떻게 인정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 근로자성이 법에서 특히 노동 관련 법률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느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료와는 관계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그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딱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어떤 정해진 일을 회사로부터 받고 그 일을 해줌으로써 임금을 받는 관계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과정에서 회사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나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서 내가 그걸 불이행하면은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걸 지휘감독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가 관여한 바가 있다면은 우리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옮기는 일을 맡긴 회사가 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이 근로자에게 결국 어떤 일을 의뢰했고 그에 따라서 이 일을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군요. 임금을 목적으로 했다는 건 알죠.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 보니까 A 씨에게 일을 의뢰한 이 회사가 일의 어떤 내용이나 시기 같은 걸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에 필요한 뭐 비용이나 식대 같은 것들을 제공한 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개인 사업자로서 이 수행하던 화물차 운전이 아니라 피아노 이 운반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을 이제 지휘 감독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변호사님, 근데 결국 이제 근로자성 여부는 어떤 그 계약 형식과는 또 약간 별개인 건가 봐요? 그렇죠. 계약 형식과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인정해주지 않기 위해 계약서는 다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쓰고 마치 근로자처럼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는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고 내가 정말 이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느냐, 종속 관계이냐가 중요한데,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같은 게 정해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뭐 지각 처리가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을 맡길 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는가, 근무 장소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피아노를 날랐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언제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일을 하라, 이런 부분이 결국 지휘 감독 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본 측면이 이번 판결에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뭐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소속돼 있는 연예인인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소속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리 씨? 아 이거 앞으로 제 대표님 말을 좀 일단 잘 들어야겠다는 소속사 대표의 네. 말을 그죠? 네네. 성훈이 선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일이 선례가 잘 자리 잡힌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기리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직업 다양성의 시대. 산재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세상 부탁해요. 송은이 대표에게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정말 산재 처리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걸 떠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만들어질 좋은 법들, 저희는 그 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